안녕하세요. 진전입니다. 오늘은 레이 찰스의 생애와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진이 흑백밖에 없어서 흑백을 그릴까 하다가 컬러로 복원해서 그립니다. 유아의 느낌을 살리려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겠네요. 하여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매번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익숙해서 그게 좀 그래요. 옛날 그 화가 대가들은 직접 풍경을 보고 이제 직접 거기서 그리던가 아니면 기억을 해가지고 실내에서 그리는데, 저는 그냥 사진을 보고 이제 사진이나 아니면 정물을 보고 그리는 거 익숙해져서 옛날 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레이 찰스는 소울 음악의 대가로 유명한 뮤지션이죠.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흑인으로다가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서 스티비 원더와 많이 비슷한데, 스티비의 별명이 그냥 리틀 레이예요. 레이의 음악을 들어보면 누구나 알만한 히트곡을 지닌 음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이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쁘게 태어났고 바로 그냥 녹내장으로다가 7살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은 후에 특수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작곡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레이는 아주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여요. 아들이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엄마는 레이를 보다 더 혹독하고 엄격하게 교육시키면서 세상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시력을 잃으면서 청력이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타고난 청력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뛰어난 재능은 그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받아야만 했던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브루스, R&B, 소울, 재즈 등 흑인 음악은 물론 가스펠, 로큰롤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주목받는 가수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스펠과 브루스를 접목한 참신한 노래로 젊은 세대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레이는 발매하는 음반마다 히트를 치면서 음악인으로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쯤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가스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계기로 목사딸 델라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이제 사랑에 빠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결혼도 음악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마냥 행복할 것 같았던 레이한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 죽은 동생이 자꾸 환영으로 나타나요. 어릴 때 레이와 동생이 집 앞마당에서 놀다가 레이 동생의 발을 헛디뎌서 뒤를 넘어지면서 물이 담긴 대야에 상반신이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머리가 물속에 박힌 동생이 꺼내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제 레이도 너무 어려가지고 그 상황이 어떤 건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서 그냥 조그맣게 그냥 뭐 겁에 질려서 장난하지 말고 나오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뭐 끝내는 이제 동생이 익사하게 돼요. 그 어린 나이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랑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동생이 죽는 모습을 갖다 보고 봐야 했던 그 공포감, 그리고 또 앞을 볼 수 없다는 암흑 속의 고독감, 그리고 철저히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이 레이를 늘 괴롭혔어요. 레이는 점점 그 생각과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마약을 하게 돼요. 처음에 마약을 건넸던 동료마저도 레이 찰스가 점점 약쟁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말렸는데,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그것도 와이프도 또 간곡히 또 말렸어요. 근데 한번 약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계속 이제 약을 갖다 하다가 레이가 끝내 이제 검찰에 검거되면서 음악계에 이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가정도 파탄날 위기에다가 또 주변에도 친구도 또 마약하다 죽어요. 레이는 지금껏 자신을 지탱해줬던 음악까지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는 이를 악물고 재활 의지로 약물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극복을 해내요. 이후에 레이는 자기 약속대로 마약에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흑인으로,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당당히 세상의 편견과 맞서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죠. 다양한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유하면서 40년간 많은 히트 앨범을 만들어내고 또 그래미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뮤지션이자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합니다.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불우한 가정환경을 지닌 흑인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인권운동과 기부에도 힘을 썼어요. 레이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면서 조지아주 공연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아 법정은 레이에게 벌금형과 조지아주 평생 공연 금지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1979년 조지아주에 이제 초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조지아주는 레이의 명곡 그리운 조지아를 조지아주의 주제가로 선포하면서 레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일화도 있습니다. 레이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 정말 뭐 분위기 잡고 부르는 곡이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엄청 행복한 듯이 입을 크게 활짝 벌리고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도 입을 아주 크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표정에서 모두 나오는 것 같아요. 2008년 미국의 음악 잡지 로링스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100명에서 1위는 아리사 플랭클린, 그 다음에 2위가 레이 찰스로 선정됐습니다. 3위가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근데 뭐 1위인 아리사 프랭클린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1위면 굉장히 유명할 텐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애를 극복한 이들도 많이 있죠. 근데 레이 찰스는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음악과 사회에 대한 비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그것도 또 극복하고 미국이 팝 음악에서 이제 R&B라는 장르를 도입시켰다는 점만 봐도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신체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주변 환경과 시대를 탓하는 건 정말 사치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산재 사고 전문 병원에 그림을 그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놀랐어요. 이제 예를 들어 사고라는 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얘기고 또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 입원해가지고 신체 일부를 잃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팔이 잘렸던가 뭐 다리가 잘렸던가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팔다리 사지멀쩡한 게 얼마나 행복한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감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금방 잊혀지는 게 사람의 기억이니까 이제 가끔 힘들 때 그 광경을 생각을 해요. 요즘 누구나 힘들지만 예술가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공연도 못하고 뭐 전시도 못하고 아주 많이 힘듭니다. 뭐 이럴 때 이제 평범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용기를 갖는 것도 아마 현명한 생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영상이나 내용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